구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컨텐츠 01.psd 요거에 대해서 문서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요만큼이 컨텐츠 영역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컨텐츠 안에서 우리는 제목과 본문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제목이고 아래 거는 본문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아서 각각의 영역을 나눠서 본 게 결과적으로는 이 화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먼저 자, 클래스 콘텐트 만드시고요. 자, 콘텐트 안에서 영역이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클래스 곱하기 2 하면은 점 찍고 곱하기 2 누르시면 그냥 자, 기본 태그인 div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제목들이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름을 헤더라고 이름을 할 거고요. 아래 거는 섹션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이름을 정해 놓은 거죠.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무언가 만드실 때는 뭐 굳이 콘텐츠라고 하는 이름 안 쓰셔도 되는데 저와 같이 수업 하실 땐 꼭 콘텐츠, 헤더, 섹션 이 이름 지켜 주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헤더하고 섹션으로 나눠졌는데 위에 있는 이게 헤더고 빨간색이 그리고 파란색으로 제가 상자 그린 게 이게 섹션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헤더 영역 안에서는 이제 제목과 그리고 제목을 부연 설명하는 문구 해서 두 개로 또 영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냥 제목은 제목 태그 쓸 거고 H2, H1은 어디에다가 쓴다고요? 로고에다가. 예. 그래서 H2부터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P. 자, 제목은 단계가 있는데 본문은 단계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콘텐츠 01 타이틀 여기다 넣으세요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써 넣은 거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요거 지워버리고 뭐 우리 회사 소개 또는 여기에 이제 이 내용에 맞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따로 써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P에다가는 자, 적당한 문구 쓸 건데 지금 없으니까 로렘 더미 텍스트 갖다가 쓰는 거고요. 자,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 줄을 하나 바꿔서 BR 태그로 줄을 바꿔줄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문서 구조도 만드실 건데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그 다른 파일을 쓰셔가지고 좀 깔아놓기 좀 죄송하지만. 자, 이렇게 PSD도 이제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게 편하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런 형태의 그리드를 이거로 오버그리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 안에서 뭔가 표현이 되는데, 그리드를 뚫고 나가서 여기에도 이제 뭔가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경우, 이런 거를 오버그리드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서 구조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서 구조랑 동일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문서 구조 이 형태, 자, 컨텐츠 안에 헤더랑 섹션 들어가고, 섹션 안에 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 구조라고 하는 거를 통일성을 지켜주셔야지 나중에 이런 거를 만드실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제 섹션 안에, 자, 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봤을 때 이 안에, 주황색 안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덩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요만큼이 이제 섹션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있는 네 개의 단락을 만들 거예요. 오렌지로 제가 지금 그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자, 그래서 얘네들 똑같이 div로 만들어 놓고, 이름을 우리가 구분을 하자라고 치면요. 자, 아티클 기사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4개가 들어갈 거예요. 4개가.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디자인 보시면 똑같으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복사 하셔도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엔터 눌러 놓으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서 구조를 보면요. 자, 디자인 된 거 보면은 자, 아티클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먼저 여기 그림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림 들어가고, 자, 세그먼트 타이틀이라서 제목 들어가고, 이 사이에 여백 들어가 있죠. 아, 얘는 세그먼트 타이틀 위쪽으로 여백 주면은 되겠구나. 그리고 또 제목 들어가고, 본문 들어가고, 아이콘 영역들 들어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전부 다 쭉 블럭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DRB를 연달아 쓰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카페에 올려진 그림을 보시면요. 약간 이상해요. 5개를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 4개를 하나로 또 이렇게 감싸 놨어요. 그쵸? 자, 굳이 안 감싸도 되는데 감싸 놓았잖아요. 이 감싸 놓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우리 이제 컨텐츠 2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요. 자, 컨텐츠 1과 컨텐츠 2는 문서 구조가 사실상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얘네들은 글씨에 들어가는 제목, 본문 아이콘이 오른쪽에 비치되어 있는 반면에 얘는 아래쪽에 비치가 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어느 환경에 따라서 가변형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문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나는 사이트를 가변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우리 아시아 홀딩스 만든 것처럼 바로 그림 넣고 제목, 본문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가변형으로 만들겠다 그러시면은 이미지와 글씨 영역이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 있는 구조 형태를 따라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div가 2개가 들어갈 건데, 클래스 달아서. 자,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그림이 들어가는 영역과 글씨들이 들어가는 영역을 따로따로 구분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림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미지라고 이름을 쓸 거고요. 자, 아래는 이제 글씨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세그먼트라고 할 겁니다. 자, 아티클의 한 부분,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초에는 이미지 태그를 쓰시던 배경으로 그림을 넣으시던 무언가를 하시면은 이미지라고 하는 저 영역 안에서 그림이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그먼트 안에서는 여기서 이제 제목과 본문과 아이콘이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이전에 제목 태그를 H2로 썼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는 그것보다 작은 제목일 거예요. 그래서 H3을 쓸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된 거를 보시면 이 아래 또 제목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이건 H5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본문 태그인 P 태그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어떠한 아이콘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div로 표현을 해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얘는 세그먼트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 넣으세요 하는 의미로 여기 세그먼트 타이틀 히어 여기다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되는 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어 하나 무언가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P태그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내용이 뭔가 들어가도록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서는 자, 아이콘 두 개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폰트 어썸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 이제 페이스북 많이 썼으니까 뭐가 있죠? 트위터. 자, 트위터도 한번 찾아서 넣어보시고 아니면은 뭐 신용카드 넣겠다 그러면은 카드라고 쓰시면은 여러 가지 카드 모양이 나와 있어요. 봤더니 여기 뭐 마스터 비자 들어있네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상품이다 그러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런 카드 형태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애플페이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직 삼성페이는 없나 봐요. 없죠. 삼성페이가. 자, 만약에 없으면은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일러스트로. 자, 우리는 이제 있는 거 범위 안에서 한번 최대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아티클 안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복제가 되면 되겠죠. 아티클 안에 좀 더 똑같이 복제를 하시면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잘 하셔야 돼요. 아티클이 동일한 게 4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동일한 게. 그래서 아티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확인하셔야지 되는데 자, 커서 딱 찍으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커서 딱 찍어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드래그 하는 동안에 끝나는 위치가 사라져서 어디까지였지 여긴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커서 찍어 놓으시고 여기 깜빡거리는 거 보이죠? 자, 그대로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끝나는 지점 여기까지 땅 클릭해 주시면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복제하신 다음에 아티클들 여기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아티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하신 다음에 하나, 둘, 엔터, 세 개, 엔터, 네 개 해서 놓으시면은 그대로 복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문서 구조까지 한번 다 만들어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구글 폰트 또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서 뭐하고 하시기 굉장히 번거로우시죠? 자, 그러면 이거 쉽게 하는 방법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찾아가지고 구글 폰트 링크 하신 분들, 자, 구글 폰트 있는 부분만 살짝 지워주세요. 그거 저랑 같이 할게. 구글 웹 폰트만요. 자, 문서 구조 다 아직 못 만드신 분. 음, 네. 아, 확인? 예, 잘하셨어요. 직접 하신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이거 지워버리고. 짠, 지우면은 이쁘게 하나, 둘, 셋, 네 개. 네, 잘 됐네요. 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링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구글 폰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파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은 그냥 링크 해가지고 구글 웹 폰트 CSS 찾아가지고 딱 넣으시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찾고 싶은 거 찾아가지고 설정 안 해도 괜찮고, 혹은 저번 썼던 거 드래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지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컨텐츠 1만 만들 거지만요, 여러분이 이제 그 폴더 그림 들어있는 거요. 압축 풀어서 봐보시면은 거기에 컨텐츠 1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컨텐츠 2, 컨텐츠 3, 컨텐츠 4 들어있고 걔네들도 또 구글 웹폰트 붙여 넣을 거예요. 그럼 또 우린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 폴더들마다 그 각각 파일들마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CSS를 따로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커먼이라고 하는 CSS를 하나 또 만들 겁니다. 자, 세무서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저장하실 건데 CSS 폴더 안에다가 common.css라고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ommon.css. 자, common은 공통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공통적인. 자, 얘는 리셋이랑 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셋은요. 자, 많은 태그들에 대한 초기 설정을 div와 또는 내가 사용하기 편한 설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커먼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아웃, 모양이나 형태들을 내가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 공통적인 레이아웃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미리 설정을 해놓는 모양에 관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여기다가 자, 웹폰트라고 하는 걸 붙여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글 웹폰트에 들어가셔야지 될 거고요. 자, 오늘 이거 한 번만 하시면 이제 구글 웹폰트 따로 이제 찾아서 들어가실 일이 없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노토 선스케이알 쓰기로 했었죠. 여기 들어가서 자, 커스터마이즈에 가서 내가 쓰고 싶은 글자 선택해가지고 뭐 할 거 없이 그냥 자, 이거 전부 다 설정해 놓으면요 로딩 타임이 느리대요. 보이죠? 그래서 이거 다 쓰지 마시고 내가 꼭 쓸 것만 3개만 쓰신 게 가장 좋아요. 3개만. 그래서 씬 300, 500, 900 이렇게 3개만 쓸 건데 자 이렇게 3개만 써도 로딩 타임이 모데라토. 그러면 차라리 2개만 쓴다면 패스트 2개가 가장
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베디드 들어갔어서요. 여기 아래쪽에 봐보시면 우리가 그전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요걸로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옆에 봐보시면 임포트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임포트? 임포트라고 써진 거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 게 보이네요. 우리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래요. 근데 우리는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CSS 문서 만들어서 바깥에다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 시작서부터 끝까지 요만큼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요만큼을요. 자, 스타일 태그 안에 것만 복사하신 다음에 common.css에다가 그대로 붙여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복사하신 다음에 그대로 붙여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우리는 이제 웹폰트를 쓸 때요. 여기다가 리셋 아래에다가요. 자, 링크 커먼만 갖다 붙여 놓으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링크 되면 위에 거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러면 폰트 썸도 우리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임포트라고 하는 건요. 자, 외부 문서를 임포트, 그러니까 즉 불러와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에서 외부 문서라고 하는 거는 폰트 썸도 웹폰트도 있고 그러지만은 자, 아니, 우리가 이제 폰트 썸 사용하기 위한 올.css라고 하는 것도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리셋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안에 불러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업을 위해서 리셋이랑 커먼 이제 따로따로 분리를 해놓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커먼이라고 하는 문서 하나를 불러 옴으로 해가지고 웹폰트라고 하는 것과 폰트 썸이 같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로 링크 all.css 안 불러도 되고요. 그리고 웹폰트 따로 링크 안 걸어도 자, 이 커먼 하나로 해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얘를 저장하신 다음에 한번 만들어 놓으신 문서 확인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문서도 글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 그림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임포트를 이제 글씨를 웹폰트를 여기다 해 놓았기 때문에 자, 초기 글자에 대한 설정들 이거는 여기다가 폰트 어썸 이렇게 써 놓고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 폰트 어썸 웹폰츠라고 하는 폴더도 같이 들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 초기
글자에 대한 설정을 여기다가 할 거예요. 문자에 대한 설정. 그래서 우리 문자에 대한 설정을 어디에다가 해놨냐? 그 전에 보면은 리셋에다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리셋 불러서요. 자, 리셋에 있는 거, 이 바디 이거 그대로 여기다 넣으셔도 되는데 옮겨갈 거예요. 문서 기본 설정 요만큼 잘라다가 이거는 지워버리고, 자, 커먼에다가 여기다 붙여 넣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 문자를 300으로 쓰니까 100이 아니라 이제 300으로 고쳐 주셔도 될 거고요. 이렇게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CSS 만들 거니까 여기다 CSS 링크 파일 만드셔야죠. 세문서 데이 13-2 언더바 13-2가 아니고 3일 텐데. 그쵸? 하나씩 밀리고, 맞아요. style.css 해가지고 13-2 문서 만들 거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고, 그럼 얘는 링크는 또 커먼 아래에다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링크되는 순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리셋 그리고 커먼 그리고 이 문서에 대한 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링크가 돼야지 정상적으로 우리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이거 순서 바뀌시면은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는요. 요소 선택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디 태그의 큰 자식서부터 div 클래스 콘텐트 그리고 자, 컨텐츠 안에 자식들 있는 거 헤더랑 섹션이랑 헤더의 자식 h2p 섹션의 자식 아티클과 아티클의 자식 이미지 세그먼트의 자식 h3 h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리고 선택 다 하셨으면 저한테 맞게 했는지 한번 확인 받아보신 것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자, 컨텐츠의 자식이 누가 있냐면요. 헤더랑 섹션이 컨텐츠의 자식인 거죠. 자, 컨텐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두 개는 우리가 자식이다라고 불러요. 맞죠? 자, 그래서 컨텐츠 선택하시고 이제 자식으로 클래스 헤더와 그리고 또 섹션도 자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이렇게 써주신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헤더의 자식 있으면요. 헤더 쪽에 가서 컨트롤 D 눌러서 HE 태그와 P 태그 있어요. 자, 좀 구분하기 편하라고 줄 하나 바꿔놓은 거고요. 그리고 섹션의 자식이 아티클이죠. 아티클. 그리고 자, 또 컨트롤 D 눌러서 자, 이거는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div 컨텐트 이렇게 쓰시면 분명히 실수가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자, 컨트롤 D 눌러서 위에 있는 거 복제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 그리고 세그먼트, 그리고 H3과 H5와 P와 그리고 div 태그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자, 잘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선택자 정리 끝나신 거고, 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다음 순서가 뭘까요? 그쵸, 폰트, 글꼴. 그렇게 해서, 자, 글꼴 정해 주시고, 근데 우리 이미 정해 놨죠? 그냥 정해 놓았으니까는 어디에다가 정해졌죠? 글꼴이? 자, 글꼴 리셋에 있어요? 커먼에 있어요? 커먼이 있죠. 자,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전에 내가 어떤 속성을 어디에 써놨는지 이건 기억을 또 잘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제 반응형이라고 하는 거 할 때 기억력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글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폰트 웨이트, 그리고 폰트 사이즈, 글자 색깔, 정렬, 텍스트 얼라인, 그리고 라인 하이트 해가지고 포토샵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시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글자 갖고 있는 것들 HE, P, H3, H5, P, div 여기에다가는 글씨에 관련된 속성 써주시고 그리고 너비랑 높이 해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할 거 있으면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그리고 수평 정렬할 거 수평 정렬 돼야지 되는데 수직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찾아가지고 플로트 적용해 주시고 플로트 적용하고 난 다음에 또 꼭 뭐 해야 되죠? 부모에게 오버플로우 히든 적용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여백을 줄 거예요. 오늘은. 자, 그리고 이제 여백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주는지 오늘은 이제 그걸로 끝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요. 자, 플로트하고 오버플로의 상관관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쭉 하시면서 이제 외워가지고 플로트 주면은 반드시 부모한테 오버플로의 히든 줘야 된다. 외워갖고 지금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오버플로 히든을 줘야 되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제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쉬었다가 이거 스타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10분까지 쉬겠습니다.